예, 지금 이 시각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와 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이게 한 2개월 만에 열리는 거죠? 남북 고위급 회담. 그런 셈이죠. 예, 5월 달에 열렸으니까요. 6월 정도 아닌가? 그렇죠. 6월 1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으니까 이제 2달여 만에 그렇습니다. 열립니다. 네. 오늘 이제 대표단, 양측 대표단의 면면을 보면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북측 대표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비대칭이랄까요? 좀 맞지 않는 그런 건데 오늘 논의할 의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까? 뭐 좀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외교안보통이면 그쪽도 외교안보통이 나오거나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좀 면면이 그러니까 구성원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고위급 회담은 이제 2달여 만에 열리는 것이고 특징은 북측이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이제 북측이 우리를 만나서 뭔가 꼭 얘기할 게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드러난 바로는 의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 하는 이행 실태를 점검을 하는 것. 이게 한 가지고 역시 이것도 판문점 선언에 합의가 된 것이지만 이제 세 번째 정상 간의 만남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대로 대표단이 우리 대표단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들어갔어요. 정상회담에 좀 더 무게를 두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측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열어서 좀 지금 꽉 막혀 있는 비핵화 협상을 좀 뚫어보고 이것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으로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 북측의 대표단 면면을 보면 뭐 철도상 부상이라든지 경협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 대표로 포진된 걸로 보면 최근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남북 고위급 회담, 남북 관계 발전 운운하면서 왜 남측은 그렇게 미국 눈치만 보면서 제재에 얽매여 가지고 제대로 하질 못하느냐. 그러면서 볼멘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오늘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할 만큼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남측이 성의가 없는 것 같다. 뭔가 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아마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대표단 면면을 보면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주요 의제는 3차 남북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고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주말 동안에 남북 당국이 서로의 이제 입장들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쪽에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방북단 규모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의제를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걸 전달한 것이고 북한 쪽에서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주판을 튕기지 말라. 우리는 이제 철도, 도로, 현대화, 경제 문제들 좀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서로의 이제 입장을 먼저 주고받고 지금 만난 것이죠. 서로 입장 차이는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아마 주말 중에도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내놓을 게 없는데 이렇게 좀 만나지는 않았을 거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북측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좀 경제적인 협력 문제 남한하고는 그걸 하고 싶다고 하는 걸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미국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또 가는 중간 다리로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또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의견 조율과 일정 부분 좀 합의가 나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가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이미 가을 평양회담이 이제 공식화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장소와 관련해서 평양에서 개최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확정된 게 아니다. 아니면 뭐 좀 급하다면 판문점에서 열릴 수 있다.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또 열릴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와대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양을 합의를 했지만 뭐 제3의 장소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일각에서 뭐 시간이 급한데 평양에서 하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개최하기 위해서 뭐 판문점이라든지 과거에 이제 판문점에서 2번 회담을 했으니까 다시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평양 말고는 다른 쪽이 자꾸 주목을 받으니까 아니다, 평양이 기본이다. 예, 이제 이미 평양이 이제 합의가 된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평양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 평양에서 개최된다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11년 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측 평화의 집 남측에서 한번 개최가 됐고 평화의 집 판문점 북측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순서로 보면 남측에서 개최되는 게 맞는데 이미 여기 합의가 됐기 때문에 평양으로 가는 거. 그래서 이미 김의겸 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방북단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북측에서 열리는 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고 그런 걸로 또 본인 얘기로는 직간접적인 그런 협상을 통해서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발표할 내용들도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 다시 말하면 장소가 지금으로서는 평양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회담의 중요성, 회담의 이 주목,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걸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면 장소는 이미 2번 열린 판문점보다는 평양에서 열리는 것이 훨씬 더 어떤 기대 효과랄까 그런 게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상호 염두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만 보면 일단은 평양이 좀 적합하다라는 시각들이 좀 많은데 사실 시기적으로 8월 말, 9월 초 정도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때 개최를 하려고 한다면 좀 시급하다. 좀 그래서 좀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 바다 건너 다른 나라의 정상과 회담을 하려면 아마 좀 긴박한 시간이긴 한데 긴급한 시간이긴 한데 전에 번개 정상회담을 이미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현안이 있으면 남북 간의 만남은 이제 급속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장소가 뭐 꼭 그런 경우에 평양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판문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직은 또 뭐 8월 말이라고 해도 지금 가는 길이 일단 육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이라면은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지난주에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가 김정은 위원장도 육성으로 밝혔지만 자신들이 좀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좀 보여주기가 좀 창피하다 그런 유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육로가 저희들 유소년 축구단들 이제 올라가고 할 때나 뭐 이제 이럴 때 직항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육로를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통로들이 좀 조금씩 열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로 봤을 때 만약 육로를 이용해서 한다면은 충분히 평양 그리고 뭐 8월 말 9월 초도 늦은 건 아마 너무 긴박하거나 촉박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번에 만약에 평양이라 그러면 다음은 서울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 원정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럼요. 이제 물론 뭐 고위급 인사들이 서울을 방문한 전례들이 있지요. 뭐 특히 김영남 상임위원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 이미 이제 청와대도 예방을 했었고요. 그러나 최고 지도자 소위 이제 김 씨, 그 최고 지도자가 온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그동안 사실 평양에서 2번 열렸고 이번에 혹시 또 평양에 다시 열린다면 3번째거든요. 사실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죠. 아직은 서울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오는 거에 대해서 북한도 부담을 느끼겠지만 우리 한국 내부에서 정서도 아직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비핵화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정말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정말 맞다. 그렇게 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서울로 오는 발걸음도 가볍고 부담이 적을 텐데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서울로 오는 그 시기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요. 그 시기와 관련해서 8월 말 9초 이야기 나오는데 구구절 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뭐 다음 주에 열리는 상황이 있고요. 정확하게 언제쯤으로 저희들이 좀 관측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우리가 조속히 열고자 하는 것은 역시 6월 12일 북미 간의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일부 유해를 송환한 것 외에는 사실상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는 거거든요.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요구를 하고 있고 미국은 종전선언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된 가시적 조치를 취해라. 다시 말하면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뭐 비핵화의 목표 시한도 없고 일정표도 없고 초기 조치도 없고 신고조차도 되지 않고 과연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냐 이런 상태에서 무슨 종전선언이냐 우리는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는 결단도 했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사실 우리 정부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도 입장이 난처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정의용 특사가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더라.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 이번에 만나면 비핵화 될 거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잔뜩 기대감을 높였는데 사실 나온 걸 보면 포괄적인 합의가 나왔고 2달이 지났지만 비핵화의 진전이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과연 뭔데 어떤 게 맞는 건데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도 하루 빨리 만나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다면은 사실 9월 초에 또 구구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 맞질 않거든요. 그거는 우리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말 9월 초 아니면 그 이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아마 좀 더 빨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차 정상회담까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때 이제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이 좀 더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이게 중재자라는 용어가 이제 계속 쓰여왔는데 이제 중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권위 있는 제3자가 양 당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 법적인 의미에서 중재라고 하거든요. 사실 했던 역할은 중개자 역할을 아주 했죠. 이제 중개자 역할을 잘 해왔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제 촉진자 역할, 이제 그걸 다 포괄해가지고 이제 중재자라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이자 동시에 아직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이지만 그 뭐 비핵화가 되고 평화 체제가 구축됐을 때 혜택은 받는 당사자이지만 현재 뭔가 할 수 없을 때는 양 당사자의 거래, 북미 간의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을 해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예. 그걸 위해서 이제 한국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남북 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경협이니 사회문화 교류 같은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국제사회 보편성인 현재로서는 대북 제재인데 현재 시설에서 그 대북 제재를 조금 더 완화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죠.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보편성인 그 대북 제재를 조금 완화를 해야 남북 관계 특수성이 좀 살아나는 면이 있고 예. 북한은 또 그 틈새를 보고 계속 이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미국 눈치 보고 뭐 주판을 튕기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요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미국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우리가 보증을 해서 지금 비핵화와 평화 제재를 촉진하겠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선순환 구조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미국을 더 설득할 것인가.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면에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미국을 더 설득해서 활동 공간을 넓혀 나가는 것. 그 면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제가 이제 조금 더 정 박사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보태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재자다 또는 중개자다, 뭐 촉진자다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북한 핵 문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사자인 동시에 중재자, 촉진자 이런 건데 사실은 당사자지요. 그런데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정말 지금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한다 또는 제재의 완화를 원한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정말 원한다면 모든 열쇠는 당신이 쥐고 있다. 비핵화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정말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물론 조치를 취하면 당신이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특히 한미 간에는 굉장히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정말 비핵화하려는 의지가 맞아? 우리와 동맹으로서 같은 입장이야? 근데 최근에 사실 의구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석탄 문제라든지. 예. 근데 한국이 남북 관계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비핵화에 좀 소홀하고 중재자 간의 당사자인데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미국을 해줘야 미국도 한국의 말을 100% 신뢰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센터님께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일단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가시권에 3차 남북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일정과 장소가 좀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과연 열릴 수 있을까? 지난번에 6.12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직 워낙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진전이 없다 보니까 뭐 답답해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에서 친소 교환도 했고요. 글쎄요, 만날 가능성 저희들이 뭐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난 몇 달간의 좀 과정을 좀 돌이켜 보면은 예.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준비와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좀 안심하고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제 11월 중간 선거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겠죠. 다음 재선이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권력을 획득해야 계속 이제 경영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까지 우리는 지금 조급하죠. 6월 12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기대 수준 자체도 굉장히 높았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지금 2달이 흘렀는데 별로 이렇게 크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고 해서 이제 참 답답한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에서 봤을 때는 11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죠. 7월, 8월 달에 뭔가 큰 이벤트 갑자기 진전된 속도가 나오는 것보다는 9월, 늦으면 10월 정도까지 미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뭔가 빅 이벤트가 미국 현지에서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정치공학적으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그 변수고 계산 결과일 겁니다. 그걸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낚시 그 미끼를 문 예. 고기를 좀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단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북한이나 미국이나 모두 다 서로 자기의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싯줄들 좀 풀어줬다. 자기는 땡기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낚싯줄 당기는 그 시점이 9월 유엔 총회 때 남북미 뭐 그런 3자 회담 때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9월 달에 아무래도 뉴욕에서 빅 이벤트가 열리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중국 변수죠. 역시 중국이 과연 거기에 응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이번에 9월 24일 날 뉴욕에서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 평화 정상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림으로는 아주 좋죠.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인물을 기념하는 평화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에 남북미 중이 참가하는 종전선언까지 더해진다면 그 지도력을 남북미 중에 그 지도자들이 다 서로 나눠 가지면서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이벤트가 될 건데 예. 그것에 지금 무역 전쟁도 갈 거고 남중국해 문제라는 영토 문제까지 겪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숙제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 한두 개 좀 짚어볼까요? 다음 달 9일이 이제 정권 수립 70주년인데 열병식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열병식을 한다. 예전만큼 그런 수위의 어떤 무기들 등장시키지는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이번 열병식은 정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지난번 7차 당대회를 했고 또 새로운 전략 노선을 발표했고 또 이제 금년 들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이제 방향을 전환시키면서 뭔가 자신의 업적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자신의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한동안 중단했던 아리랑 축전도 다시 이제 한다고 그러고요. 이제 열병식도 하는데 사실은 지난번 평창올림픽 그 직전에 있었던 28 건군절 행사도 북한이 굉장히 자제할 것이다라고 봤지만 사실 보여줄 건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북한이 재래식 무기만 내놓는 그런 열병식을 할 것인가? 제가 볼 땐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들, 소위 말하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들도 내놓고 물론 이건 자극이 아니고 자위적인 조치를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왜냐하면 뭐 지금 이 진전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지. 미국 똑바로 해,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아까 2차 정상회담 말씀하셨지만 2차 정상회담 아마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서로 수요가 있고 친서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고 의견들을 교환하고 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사실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사실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 전에 지금 폼페이오 방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뭔가
가시적인 다시 말하면 후속 합의에서 일정표라도 구체적인 초기 조치라도 뭔가 돌파구가 열린다면 이제 그런 속도를 낼 수 있고 이번 구구절 행사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은 상대방을 자극하는 건 최대한 말이라든지 이런 발언의 수위는 좀 톤 다운 시키겠지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보여주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정 교수님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ICBM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전면에 좀 배치가 될 거라 보십니까?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은 거기 이제 왜 O자형, T자형으로 보여 있는 그 구조물이 나와 있죠. 똑같이 예전에 그게 있으면은 틀림없이 그 ICBM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게 지금 가림막으로 지금 가려져 있는 상황이죠. 아마 9월 9일 직전까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진짜 열병식 현장에 이제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우리가 갖다 놨는데 안 한 거다. 우리가 힘의 행사를 그래도 이 국면을 위해서 우리가 자제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구조물이기 때문에 계속 놔두고 아마 9월 9일까지 시간을 좀 끌겠죠. 그 구구절 즈음에서 시진핑이 평양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3번 연거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중국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7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북한의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이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비핵화 협상이 과연 순기능일까 역기능일까 이런 것도 관심의 대상이지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